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부분입니다. 법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호부터 4호까지의 방법이 나와 있고 이 중에 한 가지로 하든지 아니면 섞어서 하든지 라는 말이 되겠죠. 1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4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인데요. 2항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입니다. 앞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이었지만 2항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3항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여기까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같고 추가적으로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죠. 재건축 사업에서는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 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조합 부분입니다. 지난 31회 시험에서는 이 숫자가 나왔었죠. 이 동의 숫자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래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35조 조합 설립 인가 등입니다.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항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의결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 정비사업비의 변경도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합의 법인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38조이고요.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2항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이 됩니다. 설립 목적이나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립 인가일, 임원 성명 등을 등기할 때 성립을 하고요. 조합은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죠. 다음은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1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1호부터 제 17호까지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순서와 색깔을 좀 구분하였습니다. 3항으로 바로 넘어가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총회를 개최를 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로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 정관의 사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2호 조합원의 자격, 3호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즉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8호 조합의 비용 부담, 예산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3분의 2 이상, 나머지 사항들은 과반수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 이 조합 임원에 관한 내용은 과반수, 그리고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망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 1호와 5호, 10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다른 내용에서도 주 단골 메뉴죠. 이 경미한 사항에. 그리고 조합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총회 소집 절차 등의 사항들은 신고로 가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조합원은 3분의 2이고 임원은 과반이다. 다음 법 제41조 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일단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만약에 소유자 100인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조합은 이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또 연임을 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도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의 사항들에 해당이 될 때에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을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직무 계속 보죠. 3항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이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직원도 겸할 수 없죠. 그리고 법 43조에서는 조합 임원 등의 결격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2항에서 이 당연 퇴임 사유를 두고 있고, 3항에 보면 2항에 따라서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때 행위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4항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해임을 시킬 수 있는데,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입니다. 먼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야 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앞서 살펴본 임원은 제 과반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합원은 3분의 2, 조합 임원은 과반. 다음은 총회 소집입니다.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을 해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하거나 이제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요구로 소집을 하는데요. 자, 조합원이 요구할 때는 5분의 1, 대의원이 요구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요구해서 조합장이 소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조합 임원을 해임시킬 때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이 일반적인 사항은 5분의 1, 임원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 구분하여 외워두시고요. 사망, 이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조합장이 소집을 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까지 이러한 사항들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총회 의결에 관한 사항 봅니다. 총회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요. 자, 사업 시행 계획서 및 관리 처분 계획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과 권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즉, 이 조합 총회에 출석을 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6항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자, 이 과반수 출석과 이 직접 출석, 약간 헷갈리실 텐데 보면은 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게 최소 10% 이상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사항들은 자, 그리고 이 추가적인 인원은 대리인을 통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무조건 10% 이상은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의결 사항들은 과반수 출석과 추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직접 출석의 요건 중에서 창립총회, 사업 시행계획 작성,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들은 20%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0% 이상 직접 출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년도에 이 추가된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따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법 제2조 정의의 제2호 정비사업 나목을 보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 사업의 정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여기는 지방공사가 들어가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또는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이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자, 1번과 2번이 AND죠. 여기에 모두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기억하시나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토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정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이때 이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절차는 제16조 정비구역 절차를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자, 주민의견 청취 30일. 이때 주민설명회를 하죠.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람기간이 30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60일 듣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고 열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지정권자가 직접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자, 계획의 입안권자나 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이 지정권자에게 반대로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입안권자를 통하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단계가 한 번 갔다가 여기서 다시 가게 되겠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3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자,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에서 제19조 7항은 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이죠. 이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8항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허가사항이다. 그리고 5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이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정구역의 지정과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까 별도로 정비구역을 준용한다고는 했지만 따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살펴볼게요. 시행령 제80조의 이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1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정비구역 절차에서 지방도시계획이 심의를 거치는데 미리 관할 시장군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절차에서는 이 관할 시장군수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절차는 이 시장군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예정구역 지정에 신청을 한 경우에, 입안권자가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게 바로 3항인데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보통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기간을 두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례적으로 이 심의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4항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14일 이상, 특이하죠. 분명히 정비구역에서는 30일 하게 돼 있고 분명히 앞서 법령에서 정비구역 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지만 이 기간을 단축을 했어요. 30일에서 14일로 줄였고,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도 30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5항 사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예정구역의 명칭, 위치, 구역 개요, 그리고 현황, 인구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그리고 지정의 예정시기, 그리고 이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죠.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 표시했고요. 다음 법 제101조의 3, 이번엔 예정구역에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1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죠.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그 정비구역 절차와 동일하죠. 정비계획 같은 경우도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정비계획도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립하지 않아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시행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수립을 제한할 수도 있다. 3항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앞선 예정구역은 2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은 1년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1회 안에서 1년의 범위에서 이 지정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 101조의 4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또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죠.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해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과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정비법을 쭉 살펴봤고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에 대해 살펴봤고, 사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세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는 이 사업시행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죠.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정비기반 공동이용시설계획, 주민이주대책, 정비사업비 등이 담겨져 있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공람 및 의견 청취 절차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죠.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을 하면 사업시행이 이제 다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도록 하고 있죠. 준공을 하면 이 준공 검사를 해서 준공 인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준공이 되면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준공인가 고시일이 되겠고, 지난 31회차에서는 이 정비구역이 해제됐을 때 이 조합의 권리가 존속되느냐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조합의 존속은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리고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산, 토지 등 소유자가 청산을 하게 되는데, 청산은 5년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공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는 30일의 범위, 30일에서 60일 사이의 범위에서 분양을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종료가 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죠. 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이 분양 공고의 내용을 담은 이 분양 설계라든지 대지 건축물 추산액,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 정비사업비 분담금 등을 내용을 담아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절차는 이 신청 전에 소유자에게 30일 동안 공람 및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분담금 20% 이상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타당성 검증이라는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공법 50점 맞기 시리즈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영상에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작년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영상을 새로 제작을 했었고요. 올해 32회 시험에서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이거 잘못됐는데요. 영상에 사용된 자료 같은 경우는 제 영상 하단에 그 카페 주소 링크 해둘 테니까 그쪽으로 가입해 주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